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자식계와야시가 있으면 너무 좋은 일만 있고 부귀영화만 누릴 것 같지만 사실 다른 이야기들도 전해집니다. 자, 2005년도입니다. 저 근래죠. 자, 2005년도까지 이와타현에 있던 미야모리라는 마을이 있었대요. 근데 이 마을에 굉장히 끔찍한 이 자식계와라시 전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어떤 창고에서 갑자기 이상한 신음소리가 났다고 해요. 그런데 그 신음소리가 며칠 밤이 계속 지나도 났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근처에 있는 저택에서 뭔가 이상한 모습이 발견된 거예요. 뭔가 이상한 게 출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이 딱 아이 정도의 키 정도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낮에는 보이지 않고 밤만 되면 그런 아이같이 작은 어떤 형체가 그 동네를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되는 모습이 계속됐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 근처에 있었던 그 근처에 있는 어떤 한 마을에서는요, 아니야, 아이 모습이 아니었어. 검은 짐승의 모습이었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미지와는 다르지만 자식계와라시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에요. 뭐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3살짜리 혹은 6살 혹은 15살 혹은 뭐 여우 모습 아니면 뭐 강아지 같은 짐승 모습 아니면 검은 약간 형체가 보이지 않는 검은 짐승 모습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이상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바로 이와테현의 또 토노시에는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아이의 모습이 아닌 또 다른 자식계와라시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어느 날 밤 어떤 집에 방에 미닫이 문이 있었는데 이 미닫이 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사람이 문이 열려 있으니까 왜 문이 열려 있지? 닫아야겠다 라면서 문에 이렇게 가까이 다가갔는데 갑자기 그 살짝 열린 문 틈에서 갑자기 하얀 손이 다가오면서 천천히 이렇게 손짓을 했다고 합니다. 그 손은 확실히 사람의 손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얇은 빨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거 역시 자식계와라시의 소행이다라고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복을 가져다주는 신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치 덩굴처럼 가늘고 긴 손을 내밀어서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 건 재앙을 부르는 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수나 해일, 가뭄 이런 재앙을 부르는 손이다라는 말도 있고 아니다. 이것은 안 좋은 일을 알리는 손이다. 그러니까 빨리 여기서 나와서 도망쳐 라는 재앙을 알려주는 호소대라고 합니다. 이 호소대가 뭐냐면 얇은 손이라는 뜻이에요. 호소대. 그래서 호소대나가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호소대나가나 호소대. 그래서 이걸 재앙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아니다. 재앙을 부르는 손이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정확히는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자,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용궁동자입니다. 이것 또한 이와테현에서 이 자식계와라시의 전설 중에 하나인데요. 어느 날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 장작을 팔다가 용궁신을 부르려고 이 장작을 그냥 그 물속에 제물로 공양으로 던진 거예요. 공양으로 이 남은 장작을 던졌는데 가난한 남자가 장작을 물에 던지니까 갑자기 용궁에서 그를 초대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용광이 초대되어가지고 이것저것 대접도 받고 했는데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게 라고 해서 선물을 줬는데 너무나 추한 얼굴을 줬다고 합니다. 너무나 추한 얼굴을 줬어요. 그 대신에 이 남자가 받은 돈은 뭐야? 받은 건 뭐야? 바로 금은보화였습니다.
자, 용궁에서 대접을 받고 돌아가는데 이 장작의 답례가 아주 못생긴 얼굴로 돌아가는 건데 그 대신에 아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돈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훗날 이 가난했던 남자가 말하기를 내가 다 사용할 수도 없을 만큼의 재산을 손에 넣었다라고 했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얼굴이 못생겨도 너무 못생긴 거야. 그래서 얼굴을 참을 수 없던 가족이 돈도 얻었겠다. 저런 못생긴 애랑 같이 살 필요가 있겠어? 내쫓아. 라고 해서 그의 가족들이 그를 내쫓아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이가 이 남자가 집에 있다가 쫓겨나자 그 집안에 준 부가 모두 사라져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용궁동자라고, 이제 한국말로 말하면 용궁동자라고 불리는데, 바로 이 자시키와라시가 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이 집에 불을 가져다 준 게 아니냐, 용궁 속에 사는 어떤 한 신으로 모습을 하고 나타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바로 이와타 현에서 전해지는 자시키와라시의 또 다른 말입니다. 자,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쿠라와라시, 쿠라보코라고 불리는 토조 안에서는요, 그 민속학자 사사키 히선에 져서 사사키와라시라는 그 사사키와라시 모노가타리라는 그 책에 나온 걸 보면은, 자, 토현촌의 한 집에서 보리수 나무가 있었대요. 참나무가 있었는데 여기에 가부키레 와라시라는 게 살고 있었다라는 말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가부키레 와라시는요, 동자 차림으로 있어서 집 안에 몰래 들어온대요. 집 안방에 몰래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 딸에게 야야 라고 장난을 치거나 붉은 얼굴의 모습으로 그 호두나무에 세 갈래의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장난을 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혼자 노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나무의 정령이다. 이 나무의 정령이 이 집에 깃들면 굉장히 좋은 일이 이뤄진다. 복이 든다. 행운이 깃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토호쿠 지방에는요, 이 자시키와라시의 전승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전설들이 많은데요. 아키타 현에는 보기보다는, 이 토호쿠 지방보다는 조금 적다고 합니다. 자, 사실 이 아키타의 이 자시키와라시를 어떤 도깨비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 자시키와라시를 좀 이렇게 하등한 요괴로 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그렇게 생각보다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라는 그런 말이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사사키젠이라는 기젠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 가난에서 시작된 이 슬픈 이야기 왜 이게 시작됐는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조사? 약간 이런 걸 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책을 만들었는데 이 책이 굉장히 일본에서 유명하다고 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일까요? 자, 바로 이 사람이 사사키 기젠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일본 작가인데요. 사실 이 사람은 이 자시키와라시가 나타나게 된 건 바로 이 마비끼 때문이다라고 말을 한 사람입니다. 자, 자신의 부모에게 압살당해서 집안에 매장된 아이의 영혼이 아닐까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바로 토방인데요. 이거를 일본 말로는 우스고로라고 해요. 이게 뭐 절구나 맷돌이라는 말인데요. 식구를 줄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비끼라는 그런 이상한 전통 풍습 있잖아요. 이게 엄마가 아이의 목을 눌러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맷돌이나 절구로 아이를 압살시켜서 마비끼를 행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신에게 보내는 아이를 무덤이 아닌 이런 토방, 부엌이나 이런 그런 창고나 이런 데에 묻었다고 해요. 왜냐면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줄 돈이 없으니까. 자, 이게 왜 그랬냐. 가난이죠. 그래서 이렇게 엄마에게 죽음을 당한 아이의 영혼이 너무 슬픈데 비 오는 날에 그 집의 툇마루에서 몸을 막 떨면서 이렇게 걷거나 집을 방문한 손님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치 맷돌을 가는 듯한 그런 절구를 찢는 듯한 이런 행위를 한다고도 해요. 그래서 이게 이 마비끼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아이의 영혼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하나의 전설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식기와라시라고 보이는 이 요괴가 어느 날은 토방에서 이렇게 기어 나온대요. 7살 이하의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기어 나와서 이 다다미 방을 기어 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아이는 절구를 찢는 듯한 그런 소리를 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쿵, 쿵, 쿵 이런 소리. 자, 그래서 사실 그렇게 자식기와라시가 사실은 그렇게 좋은 일만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건 아니다 라는 말도 있어요. 기분 나쁜 행동을 한다라는 것도 어떤 사람들의 의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자식기와라시가 나타나는 곳은 바로 마비끼로 아이가 묻힌 장소, 그곳에 아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부엌이나 토방, 절구 및 약간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이러한 마비끼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 자식기와라시라는 이 요괴가, 이 신이. 그래서 옛날 집에서부터 내려온다라는 건 바로 이 마비끼가 행해졌을 때부터 이 신이 탄생한 게 아닌가, 이 유령이 탄생한 게 아닌가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가 집에 있다가 가족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거나 그 집을 떠나면 어디 갔지? 라면서 집을 찾아다니면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 아이가 머물고 있던 그 집이 망하게 되면서 가세가 기울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마을 밖으로 찾아온 순례승을 살해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그 마비끼가 나쁜 마음은 갖고 있는 게 아닌데 이 마비끼로 자식기와라시라는 그 유령이 탄생해서 너무 가난했던 집이 이 아이의 혼이 너무 가난했던 게 억울해서 아니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서라도 뭔가 부를 갖고 싶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난 때문에 죽었던 아이가 오히려 약간 부의 상징이 돼서 그 집 안을 좀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준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좀 슬픈 어두운 면모죠. 어쨌든 이 자식기와라시는요,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촌락 공동체, 그러니까 되게 너무 가난했던 그 한 마을에서 너도 나도 애가 너무 많으니까 입이 없으니까 입을 덜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신에게 공양하는 거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7살이 되기 전이니까 아직 신의 아이다. 나는 신에게 다시 이 아이를 돌려보내는 거야. 난 나쁜 짓 한 게 아니야 라면서 아이를 죽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거울을 보면 악마가 이렇게 있어요. 엄마는 입으로는 웃고 있지만 지금 아이를 이제 볏짚이나 이런 걸로 눌러 죽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게 실제로 일본에서 행해졌다고 하는데 너무나 끔찍한 면모가 아닐 수 없죠. 자, 바로 이 여성은요, 타카하시 사다코라는 여성입니다. 자, 자식기와라시를 본 사람들에 의하면 이 자식기와라시는요, 목수나 다다미 장인, 다다미를 만드는 또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바닥을. 다다미를 만드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일하지를 못한 거야. 뭔가 안 좋은 마음을 갖고 그 집 다다미를 만들었거나 아니면은 뭔가 약간 맑은 마음이 아니라 이 집이 튼튼하게 만들어져라, 아니면 이 다다미 방이 오래 가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만든 집에 그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깃들어져가지고 그래서 안 좋은 저주로 인해서 이 자식기와라시가 생겨났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기와라시가 나타나길 원하지 않는 집에는요, 나무 조각의 얇게 벗긴 걸로 인형을 만든대요. 그 인형을 만들어서 기둥과 대들보 사이에 끼워 넣으면 이 자식기와라시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 나무 조각을 얇게 벗겨가지고 인형을 만들어서 아직도 그 대들보나 그 기둥에 끼워 넣는 그런 그런 주법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뭐로 보이시나요? 바로 사실 자식기와라시는 갓파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우리 그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가파 나오는 애니메이션 보신 분들 계시나요? 약간 조금 거북이 모양을 한 일본의 한 요괴인데요. 이 가파가 사실은 자식기와라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연안에 바닷가에 사는 갓파가 사실 그 근처에 있는 집에 들어가서 장난을 친 건데 사실 이게 자식기와라시로 변환된 거다. 자식기와라시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바닷가 근처에 살고 있는 가파가 사실 장난치려고 집에 들어왔는데 어라? 나한테 잘해줘. 뭔가 밥도 주고 뭔가 자식기와라시님 어서오세요 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가파가 그래 내가 자식기와라시냐? 라면서 그 집에 정착해서 진짜로 자식기와라시가 됐다. 뭐 이런 설도 있다고 합니다. 자, 뭔가 만화가 화려하죠? 사실 이 자식기와라시가 아이의 모습인 것은 이 불교에서 말하는 고도지라는 게 있대요. 고도지. 이게 바로 불법을 지키는 동자라는 그 귀신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 동자라는 말 자체가 어린아이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뭔가 하나의 매개체로 민간 신앙에서 유래했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자, 야나기타 군이오는요,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던 그 고스니 하늘에서 부른 이 호법 동자와 마찬가지로 불교와 민간 그런 우리나라 말로 무당이라고 해야 되나? 무당 약간 그 무속인들이 약간 신령을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신령을 부르는 그런 것들을 존중하는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신앙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신의 뜻을 더 나아가서 약간 인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가문의 수호령인 자식기와라시가 만들어졌다. 신이 너희들을 보호하는 거다. 약간 이런 것들을 전승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다라는 뭐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식기와라시가 불교를 지키는 신, 약간 그런 동자다. 불법을 지키는 동자다. 자식기와라시는. 그래서 너희가 부귀영화와 행운과 복을 누리는 거다. 이런 것들을 뭐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말도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바로 우에다 아키나리라는 사람입니다. 에도 후기에 책이 있는데요. 우게츠 모노가타리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지금도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자, 여기서 빈복론이 있대요. 뭐냐면 이 모스크니 현의 한 무사의 집에 이 돈의 영, 그러니까 센의 영, 그 센 돈을 센이라고 하나? 일본어지. 그래서 돈의 영이 굉장히 작은 노인으로 나타났대요. 어떤 집에. 그래서 나는 황금의 정령이다 라면서 자신을 이렇게 지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돈을 그렇게 소중히 하고 아껴줘서 고마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작은 노인의 모습을 한 채 왔다 라고 했어. 그래서 그 노인이 갑자기 눈앞에서 스르르 사라지면서 그 집은 계속 부귀영화를 누렸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문학박사 아베 쇼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바로 자식기와라시의 시조가 아닌가라는 또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하나는 또 슬픈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마비끼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바로 어떤 한 아이가, 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걔 옛날 보면 어린 나이에 다른 집에 이렇게 뭐 식모로 뭐 가거나 가정부로 팔려가거나, 그래서 뭐 그 집에서 받은 돈을 뭐 우리 집으로 보내가지고 살림에 보탬이 된다거나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일본에도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뭔가 권력자의 집에 아이가 이제 팔려간 거예요. 일하러 간 거지. 그래서 거기서 노예처럼 일을 하는데 이 아이가 사실은 이 자식기와라시의 정체다라는 설도 존재합니다. 당시 전쟁으로 친척을 잃거나 부모를 잃은 그런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 자기가 어떻게 해서 먹고 살겠어. 아이들인데. 그래서 약간 돈 많은 집에 가는 거지. 팔려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돈을 조금씩 받으면서 이제 제대로 못 먹고 일만 계속 하는 거죠. 정말 그 말대로 노예처럼 그렇게 다름없이 일만 하는
책인데 이 전쟁 고아나 이런 노예들이 사실 그 집에서 일만 하다가 죽었다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의 영혼이 그 집에 머물면서 생긴 게 바로 자식계열아시가 아닌가라는 말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한국말로 하면 요괴담이라는 책인데요. 야나기타 쿠니오의 저서 요가이단기라는 책입니다. 요괴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괴담, 요괴들 이렇게 모음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자, 1910년 메이지 43년 7월경 리쿠나카 카미헤이군 도무치무라 현 이와테현 도노시라는 곳에 이 초등학교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진짜 자식계활아시가 나타나서 1학년 아이들에게만 보였대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들에게만 보이고 그보다 나이가 많은 좀 학생이나 연장 학생, 뭐 고학년들이나 어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게 실제 이 책에 쓰여 있다고 합니다. 자, 자식계활아시라고 비슷한 게 있어요. 바로 엔슈 카도야무라 현 아이치현 신저지 카도야라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자식기보즈라는 곳이 있대요. 자, 도쿠시마 야카샤쿠마라고 있는데 아카샤쿠마 이게 뭐냐면 붉은 곰이에요. 이런 모습을 한 거야. 붉은 곰이라고 불리는데 여기 시고구 코비라구 쪽에 있는 그 약간 좀 안쪽에 있는 마을을 가면은 이 주변 집에서 밤만 되면 그 신사 불단에서 붉은 곰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카샤쿠마라고 해가지고 붉은 모습을 한 곰, 붉게 물들인 곰털 약간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런 곰털을 뒤집어 쓴 아이의 모습과 비슷하다 라면서 이 되게 붉은색 털을 한 이 곰이 그 집주인의 그 노파를 밤마다 찾아가서 간지럼을 태우면서 장난을 쳤다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자, 또 다른 말이 있어요. 또 다른 모습이에요. 자, 야마나시 현에 그 히가시 야스시로군이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이 창고에 산다고 했잖아요. 창고나 곳간. 그래서 이 창고에 오크라보즈라고 있대요. 이 오크라보즈가 뭐냐면, 이것도 약간 무슨 스님? 이런 건데, 이 신이 사실은 자식계활아시와 비슷하다. 그래서 곳간에서 뭔가 곳간을 지키면서, 창고를 지키면서 그 집의 불을 지켜주고 있다. 뭐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모습을 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다고 한 이 자식계활아시 이 신이라고 불리는 이게 이와테현의 니노헤시 한 어떤 한 료칸에서 우리 료칸에서 이 자식계활아시가 있어요 라면서 어떤 포스터를 보여줍니다. 자, 가까이서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아에따라 이네 라고 적혀 있어요. 만나면 좋겠다 라는 말인데요. 자, 사실 이게 SNS에 정말 되게 많이 유명했었대요. 아에따라 이네 만나면 좋겠다라고 해서 뭔가 자식계활아시의 모습을 한 그런 아이를 찍은 거죠. 그러니까 홍보용으로 만든 건데 처음에 라인에서 뭐 그 카톡 같은 그 라인에서 진짜 자식계활아시다. 여기다가 좋아요랑 쉐어, 좋아요랑 그런 공유 같은 거 안 해주면 너네 저주받을 거다. 라면 설명과 함께 이게 게시가 됐는데 게시물이 삭제가 되긴 했는데 그때 이 당시에 이 포스터와 그 라인 댓글에 달린 좋아요 수가 30만이었대요. 저주받는다고 하니까 30만 건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이 포스터가 유명했어요. 자, 사실 이 포스터는요 이곳에서 처음에 시작된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있는 일본의 한 료칸이에요. 이 료칸의 이름은요 로쿠후쇼노라는 그런 료칸인데요. 이 료칸에서 만든 포스터가 바로 이거예요. 한 20년 정도 전에 자식계활아시는 전설이 알려져 있는 이 온천이죠. 온천 여관. 온천 료쿠소노라는 이 곳에서는요. 일본 그런 유카타를 입은 그 옷차림이 여자아이가 찍혀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에따라 이네 라는 그걸로 하면서 이게 홍보용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5월경부터 이게 막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6월 17일까지
막 알려지다가 그날 딱 지운 거야. 6월 17일 날. 그래서 거기 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좀 뭔가 저주받는다 이런 걸로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건가요? 근데 모르겠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료크 호소노라는 그 이 료칸의 관계자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포스터가 그런 식으로 알려졌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우리 료칸 영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실제 자식계 와라시가 존재하고 있다는 일본의 료칸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자, 바로 이곳은 쇼와 헤이세 이후도, 쇼와랑 헤이세 일본은 약간 그런 연이 있잖아요. 쇼와 헤이세도 전후로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되게 많대요. 예를 들면 미와타현의 긴다이치 온천장이라든지 모리오카시의 텐진조라든지 뭐 스가와라 맷간이라든지 뭐 도노시의 츠케바큐조라든지 이게 바로 모든 되게 유명한 료칸이 몇 군데 있는데 제가 가지고 온 건 좀 다른 곳입니다. 자, 와라베라는 곳도 되게 유명한 곳이라고 해요. 자, 이게 바로 하야치느라는 건데요. 이제 와라베라는 곳이 있는데 그 근처에는 1200년 이상 전에 만들어진 이 하야치는 신사가 있대요. 이게 진짜 신사 모습이에요. 자, 이곳에서는 와라베라는 뭔가 그런 게 있대. 나도 자세하게는 모르겠어. 되게 복잡하더라고. 근데 이제 이 자식계 와라시를 모시는 신당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도 이 기원제라든지 이 자식계 와라시를 위한 어떤 그런 모시는 그런 행사? 이런 것이 아직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가와라 맷간이라는 곳에 이 자식계 와라시는요, 에도 시대의 여주인이 직접 친가에서 화재로부터 집을 수호하고 있었던 자신의 진짜 신이라고 해. 그 불의 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정말 화재가 있었는데 자기 집을 지켜줬다. 정말 자식계 와라시가 있다라고 해서 그 숙소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대요. 스가와라 맷간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여주인이 원래 집에 있다가 이제 시집을 가면서 이제 집을 옮겼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자식계 와라시가 그 부인을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가지고 현재 그 부인이 살고 있는 집에 온 거지. 그러니까 친정에서 따라온 거죠. 그래서 그곳이 바로 이 스가와라 맷간이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본에 놀러 오시면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와라베라는 곳이는요, 숙박객이 그곳을 방문했다가 그냥 커플인데 그곳에 방문했다가 진짜 결혼을 한 사람들도 생기고 진짜 내가 이래서 성공을 했다라는 사람들도 막 생겨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되게 그 자식계 와라시가 살고 있는 숙소에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곳들은 벌써 1년의 예약이 꽉 차 있는 상태라고 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뭐 말로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뭐 그랬답니다. 뭐 옛날에 책이 나왔대요. 여러분들 좀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실제 일본에 자식계 와라시가 있다라고 알려진 곳의 정체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 간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찍은 영상과 사진들, SNS 글들 모조리 모아서 왔습니다. 뭐 전부 다 모아오지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나 많은 영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자식계 와라시는 존재할까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우리들의 눈앞에 나타나 줄까요?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곳이죠. 바로 이곳입니다. 이게 타가마야라는 실제 존재하는 온천인데요. 이 온천에 관련된 영상이 진짜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이 타가야마라는 이곳이 진짜 유명한 자식계 와라시가 산다는 곳인데요. 자, 사실 이곳에 이제 하지메 샤조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 수를 누리는 그 유튜버 분이 계세요. 저도 실제로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도 이곳에 다녀왔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분의 영상을 직접 보여드리기 전에 이곳에서 일하시는, 이곳에서 사시는 분의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일본의 어떤 다른 유튜버 분이 이분의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실제 진짜 이 자식계 와라시가 있는지 그분의 인터뷰부터 직접 보실게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人形も全部お客さんが持ってきてくれたもの。ああ。
この絵もですか？この絵は私が、描かれたんですか？昔見た座敷わらしをこう思い出しながら描いた。ここの、どこで見られたんですか？私の隣の家に、遊びにやってきて。あ、お家なんですね。へえ。こんな感じで夜出てきたってよくないですか？でも実際こんなはっきりしてなくて、もっとぼやっと。ぼやっと。あ、そうなんですね。もやがかってる感じですね。ああ、確かに。急にこのオルゴールが鳴り出したとか、ピアノが夜中になったとか、辺のドアが夜ガタガタと言い出したとか。これなんか巻いて鳴る形なんですか、オルゴールって。蓋を開けると鳴る仕組みなんですけど、蓋開けなくてもこう鳴る。そうなんだ。あの辺の風車がこう急に回り出したとか、これちょっと今、エアコンでちょっと揺れてますけど、エアコン止めてもこう夜中こう回り出すとかですね。不思議ですね。いろんな現象があり、風の通りがなくても回るってことですか？こういうのが1時とか2時とか。 1시나 2시 지금이죠. 자, 이렇게 인터뷰를 여러분들이 보셨는데요. 이분이 실제로 봤대요. 그래서 놀러 갔다가 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이분이 직접 그리신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뭔가 모습이 확실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대략 약간 이런 모습이다. 예전에 봤던 자식이 와라시를 떠올리면서 직접 그린 거다라고 해서 이분이 직접 그리신 거고, 저는 인형들 너무 무서워라고 하시는데 이 인형들은 이곳에 놀러온 분들이 이 자식이 와라시 신께 바치는 곡물로서 인형을 이렇게 바치고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일본의 유튜버 분들이 이제 이곳에 갔어요. 이곳에 갔는데, 자, 하지메 샤쇼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일본의 가장 유명한 유튜버 분이 이곳에 갔는데 자는 동안 이상한 일이 생겨요. 근데 그 영상이 되게 긴데 제가 조금 많이 잘라가지고 가지고 왔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하지메 샤쇼 영상을 구독하시고 보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보실게요. 하지메 샤쇼는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자, 이게 바로 하지메 샤쇼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곳에 지금 놀러 갔던 사진들을 이렇게 캡처된 분이 있는데요. 인형을 뭐 목에 올려놓기도 하고, 왔다, 자식이 와라시 보러 왔다 라면서 이렇게 장난스러운 개구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가 잘 때 이상한 일이 생겨요. 아까 전에 그 집 주인 분의 말을 따르면 뭔가 바람이 불지 않은데 뭔가 장식물들이 움직인다든지, 뚜껑을 열어야만 소리가 나는 오르골이 갑자기 혼자 울린다든지, 분명 그 뚜껑 위에 인형들이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야 소리가 나는 건데 갑자기 막 오르골이 혼자 울린다든지, 뚜껑이 닫힌 채로, 아니면 뭔가 문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뭐 갑자기 거기 장난감 피아노가 있었는데 피아노 소리가 들린다든지, 약간 뭐 근데 이 방 안에 피아노가 있긴 하거든요. 뭐 그런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하지메 샤쇼는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이건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はい、この音はマジで意味がわかりません。エアコンもつけてないし、これ扇風機しかないんで、ここにそういうポチャンとか、なんかそういう水の音が鳴る可能性って本当ゼロなんですよ。 여러분, 이 고요한 소리 있잖아요. 이 소리. 사실 이 소리 뒤에 이 하지메 샤쇼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곳은 굉장히 좀 안쪽에 있는, 지방에서도 좀 안쪽에 있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뭔가 큰 트럭이 지나간다던가, 아니면 뭔가 자동차들이 막 되게 자주 지나간다던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곳이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차가 지나간다던가 그런 일이 없대요. 그런데 이
하는 소리가 갑자기 무슨 소리며, 그리고 뭔가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물이 하나도 없었고 에어컨도 켜지 않았었는데 진짜 모르겠다고, 이건 진짜 의미 와까는 나인데스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하고, 뭔가 문소리에서 탁탁탁탁탁탁 이런 소리들이 계속 났어요. 그죠? 자,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분인데 이걸로 혹시나 유튜버 분이니까 어그로 끌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이 내부의 모습을 제가 좀 크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이 내부의 모습입니다. 인형들 곡물로 받쳐진 이런 인형들이 굉장히 많아요. 약간 저와 지금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죠. 이런 인형들이. 자, 뭔가 움직이기도 하고 소리가 나고 뭔가 진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이제 유튜버분이 이곳에 갑니다. 이곳에 갔는데 뭐를 하냐? 이제 잠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잠깐 콤비니 이때키마스라고 해요. 잠깐 편의점 갔다 올게요 라고 해서 카메라만 그대로 이 방에 두고 나가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落ちてきたんですよ、これが。上から。心臓止まるかと思いました、僕。いやー、僕もです。これ、この人の願いが落ちてきたっていう。なんかかわいそうですね。戻した方がいいのかな。あ、でも、なんかこの辺から落ちた感ありますね。これわかんないですこれね。どこにいたんでしょうね。回ったりしてないですもんね。ってことは風当たってないから。鳥から撮ってますもんね。見えます本当だ。マネージャーの鳥肌見ますか？見えま皆さんすこれ。 자, 이 토리아다, 이 소름은 진짜 속일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너무 이상한 게, 뭐 바람이 불거나 그러지도 않는데, 뭔가 장식품들이 계속 뭐 움직이고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어딘가에 있었던, 여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이쪽에? 모르겠어. 이런 바람개비가 뭔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떨어진 게 아니고, 계속 몇 년 동안 잘 있다가 갑자기 이걸 딱 떨어진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이상하다. 이게 어디서 떨어진 거지? 왜 떨어진 거지? 바람이 전혀 불지도 않는데 도대체 어디서 떨어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 유튜버니까 뭔가 어그로 끌려고 뭔가 지네들 떨어뜨려놓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일본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무리 이게 뭐 영상 욕심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어쨌든 신이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다가 장난을 치고 그런 사람은 솔직히 그렇게 흔치가 않거든요. 더군다나 이곳은 일본 방송에도 나올 정도로 정말 이 자식기 아라시라는 신이 존재하는 곳이다라고 해서 아마 이렇게 어그로는 끌지 않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작이다.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갖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 영상은요, 일반인분이 찍은 영상이에요. 일반인분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또 다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얘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대요. 고아이가? 근데 여자가 무서워 라고 했더니 남자가 고아이까 무섭냐? 근데 갑자기 이게 막 돌기 시작해요. あ、この子赤ちゃんなんだ。 그래서 이 아이 애기네. 風車が止まっちゃい、あ、すごい、少し動いた。 저게 멈춥니다.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는 そ 거예요. ろそろ来るのかな、そう、お遊びに。 고아. そんなすごくはないけども。 그렇게 대단하진 않지만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뭔가 신기하죠? 왜냐면, 난 이게 너무 무서웠어. 서로 크르누까나, 소보아소비니라고 하는 이 남자의 말이 너무 무서웠어. 이제 올려나? 놀자 하면서 올려나? 라고 하는 이 남자분의 말이 너무 무서운데, 사실 그래. 근데 바람이 선풍기도 안 틀었고, 에어컨도 안 틀었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야. 근데 위에 있는 건 뭔가, 그래, 뭐 어떻게 움직일 수도 있겠지 하는데, 난 얘가 움직이는 거 보고 너무 소름 끼치는 거야.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 얘가? 바람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건 모르겠어. 살짝의 바람에도 저렇게 실로 매달린 거 움직일 수 있다고 치지만 이거는 누가 이렇게 후 불거나 뭔가 만지지 않는 이상 움직일 리가 없는데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거지? 난 그게 너무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 이렇게 말해요. 애기구나. 아가짱이구나. 라고 말을 하는 거야. 애기라서 이거 갖고 노는구나. 뭐 그런 의미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약간 조금 이 료칸의 내부를 조금 보여드릴 건데요. 바로 이 안인데 움직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직접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실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눈으로 보실 수 있다면? 자, 그래서 어떤 한 유튜버분의 영상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여기 이제 여기 사시는 분과의 이렇게 뭔가 영상을 찍을 때의 모습인데 이상하게 찍혔어요. 함께 보실게요. 잘 보세요. 야바요. 대박. 근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 오브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오브가 뭐냐면 이 영혼의 혼? 왜 우리 막 이렇게 카메라 같은 거 심령사진 보면은 이게 조그만 카메라 형체에 먼지 같은 그런 하얀색 영체라고 하죠. 영체가 막 찍힌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장난 아니야. 계속 찍혀요. 보세요. 야바이. 보이세요? 이거 하얀 거 떨어지는 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떨어져. 근데 여기서 이제 집주인님을 딱 찍어요. 근데 계속 뭔가 날아다니죠. 이분이 여기 집주인 분이신데 봐봐. 막 나와. 그래서 메짜 대대로 이게 뭐냐면 와 진짜 계속 나와. 완전 계속 나와 이런 뜻이야. 이거 봐 보여? 여기 또 날라오죠. 보이세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영체가 막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뭐 날파리일 수도 있잖아요. 너무 막 어거지 아니에요. 막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이게 일본에서 여기를 방문한 거예요. 되게 유명한 연예인들도 나오고 이제 그런 방송에서 일본도 이제 여름 되면 공포 막 이런 거 막 되게 이렇게 컨셉 잡고 하거든요. 근데 좀 예전 영상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유명 연예인이 여기를 가요. 그래서 숨바꼭질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좋아요 누르셨나요? 그러면 보실게요.